자, 머니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알고리즘, 매매 분석의 시장 전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김동석 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알고리즘 매매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또 쉬어가는 바람에 또 오랜만에 또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쉬웠습니다. 워낙 잘 맞아떨어지는 전망을 계속 듣곤 했었는데 말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로브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네. 자, 한 주간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요거 어떻게 보더라?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그리고 이제 처음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 이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좀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과장님. 예,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단어를 들으시게 되면은 생소하고 뭔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석 결과들을 시각적인 정보인 컬러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빠르게 이걸 캐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 기준으로는 노란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 컬러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회사 알고리즘 결과들을 보여드릴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숫자와 컬러 그리고 차트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되게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알고리즘 결과 중 하나인 점수와 컬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점수 해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많게는 연간 그리고 월간, 주간 그리고 분기, 일간, 30분 이렇게 많게는 6개의 시계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 결과는 이렇게 숫자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게는 플러스 100점, 낮게는 마이너스 100점까지 스코어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스코어링은 다시 컬러로 치환이 되는데요. 이 화면에 대한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대전제, 즉 월간과 주간 시계열에서 점수가 최소 40점 이상인 경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 형성이 되고 이 빨간색으로 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에 해당하는 차트와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와 컬러는 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그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석 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시계열이 6개로 보이신데요. 연간, 분기, 그리고 월, 주, 일, 30분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월간과 주간의 색상이 노란색인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간에서 노란색에서 흰색, 중립 영역에 해당하는데 다시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종목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하나 예시로 든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당일에는 15%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전 3영업일에 이미 노란색의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즉 이렇게 노란색으로 시그널이 잡혔을 때 특히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앵커님? 그럴까요? 예. 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일단 노란색이 좋은 거, 네,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전환되면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생각 일단 넣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봐야죠. 좀 주춤하다 했는데 또 다시 흘러내려서요. 좋은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아직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 지난 방송에 의해서 아직도 충격이 지속되고 리스크 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직도요? 알고리즘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일 미국에 이어서 금일 국내 시장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계속 매주 보여드리는 코스피 일간 시계열에 대한 분석 결과 한번 보시죠. 그 결과를 보시면은 우선은 그 3주 전에 방송을 통해서 요 2,555포인트까지의 강력한 저항 포인트가 확인이 되고
다시 하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온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지금 지지선으로 해당하는 포인트가 2,376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를 깨게 된다면은 이전의 저점에 해당하는 6월의 저점, 즉 2,276포인트도 깰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알고리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파란색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그널에 해당이 됩니다. 즉 파란색, 흰색, 파란색으로 다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특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6이 깨지면 조금 많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대가 잠시 깨졌어요.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볼까요? 예, 우선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겠지만 특히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상승보다는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생각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리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 넘는 하락으로 770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인가요, 상황이? 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거래소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일간 분석을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8월 16일과 17일 당시에 833포인트에 해당하는 강력한 저항대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파동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에 해당하는 768포인트가 또 붕괴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7월에 저점이 형성되었었는데요. 7월의 저점인 712포인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시그널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코스피와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현재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차트가 잠시 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차트 시장이 다시금 파란색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이건 알고리즘에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그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 의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알고리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 오늘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수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 FOMC 열리잖아요, 과장님. 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하다. 다음 주를 기점으로 뭔가 좀 변화될 조짐이 있고 이걸 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보여주신 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단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지금도 이제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네. 그 에너지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리즘이 이런 에너지 값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 늦어도 그 이후에는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리즘이 예상하고 있고 항상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에너지 값이 확인이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살펴본 종합 주가 지수는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지금 위험한 구간이고 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은 여차하면 추가 하락까지 열어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듣고 왔습니다. 지수가 안 좋더라도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들은 그동안은 있어 왔는데요. 지금도 알고리즘에서 그래도 노란색 불을 켠 섹터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내 증시는 전기차 관련 네. 종목군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예, 화면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분류한 국내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세부 분류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전체 107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세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월 13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시그널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분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셀,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타이어 등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예시로 셀과 음극재 관련 항목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지금 가려진 상태이지만은 네, 모자이크 알고- 처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수익률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숫자의 경우 40점 이상의 노란색, 일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현재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 알고리즘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일이나 음극재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시장은 알고리즘에 계속 안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섹터 안에서 몇몇 종목들만큼은 노란불을 환하게 키울 만큼 상황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리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괜찮았었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기간산업죠. 이거 정말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시장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기간 산업 업종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시그널이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난 방송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투자라는 건 알고리즘 화면을 분석하실 때는 야구와 같습니다. 즉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 공격적으로 즉 투자를 하시고 스트라이크 좁아지면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기간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아직도 빨간색 박스가 표시된 것 같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세부 업종도 있습니다만 지난 방송에 비해서는 그 빨간색 박스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졌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비중이나 그 공격적인 이제 투자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속 업종과 금속 업종 경우에는 지금 지수 흐름이 하방임에도 지금 2022년 기준 연간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업종들 중에서 우선은 비금속 업종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비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각종 시계열 항목들, 시계열 차트들의 색상이 모두 노란색이면은 항상 빙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정 구름면인데도 이제 비금속 업종의 경우는 지금 차트 색상이 빙고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측 항목을 보시면은 긍정적인 알고리즘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 적은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업종 자체 시그널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긍정적 흐름을 나타내는데 종목이 좁아진다 그러면은 이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금속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금속 봤는데요, 과장님. 그 비금속 안에 그 전기차,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종목들의 경우에는 국내 업종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들어있는 네. 세부 업종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속 업종을 이제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실 텐데요. 이제 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종목들 중에서 9월 한 달 동안 400%가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업종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월과 주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에서 노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차트의 색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긍정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있고요. 좋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국면을 받고 있지만, 즉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이나 투자 방식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때 종목군은 더욱 축소하셔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금속, 금속 업종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이미 실시간 채팅창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 관련 종목들을 막 올려주고 계세요. 네.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HTS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여요. 자, 이제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 이제 말고
그동안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질 섹터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을 예고하는 그런 섹터가 혹여나 있을지 반도체 궁금하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알고리즘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항상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알고리즘은 동일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업종을 추가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면 어느 업종을 주의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금융 관련 업종, 즉 금융업, 네. 금융, 증권, 보험업 4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를 함께 기울여야 되시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늘자로 알고리즘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된 상황인데 얇긴 하지만은 보시는 대로 파란색, 흰색, 파란색으로 파란색 박스에는 3개의 업종에 대해서 시그널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역시나 이번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금 리스크 관리를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하나의 차트로 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글로벌 대표 반도체 지수인데요. 알고리즘 분석 결과 주간 파란색, 흰색, 파란색, 일간 파란색으로 다시 나타났고요. 30분에서도 파란색, 흰색, 파란색이 네. 시간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금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관련 소속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분석 결과 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구성 종목들의 시그널이 리스크 관리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이 종목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요. ETF가 반도체 관련한 ETF라고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어쨌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알고리즘의 분석 한번 봤고요. 환율 볼게요. 과장님 그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뭐 1,600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얘기를 했는지 방송 중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숫자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달러와 강세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현재도 알고리즘은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강한 에너지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지난 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연간 그리고 분기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의 경우에는 저항대가 1,313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분기의 경우에는 1,331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 두 저항대가 돌파됐을 때 방송의 마지막을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더 돌파돼서 흐름이 지속된다면 1,600원까지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지금 돌파가 돼서 종가 기준은 지금 1,400원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알고리즘은 강한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의 목표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미국의 ETF 상품 중에 달러 강세를 추종하는 관련한 ETF를 보자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요.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달러 원 선물 ETF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과장님? 네, 그 실제로 달러 원 환율의 흐름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관련 이제 달러 원 환율 추종하는 달러 원 선물 ETF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주 알고리즘의 시그널 차트 색상이 노란색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간과 30분에 지금 모두 노란색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월, 주, 일, 30분 여러 차원의 시계열에서 강한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의 상승세는 이 시그널이 변화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알고리즘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목표가는 현재 에너지 상태에서는 1,423원을 단기간 내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오를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ETF 소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에 미국 선물 시장이 순간적으로 슉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좀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우측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흔히들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큰 폭의 시장 변동성이 보이는 걸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지난 13일에도 이런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었는데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게 지난 9월 13일 당시에 1분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금 S&P 500 선물의 경우는 1분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1, 나스닥도 다우는 마이너스 2.15, 나스닥은 마이너스 2.7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91, 러셀 지수는 마이너스 2.9% 등 단 1분 만에 이러한 등락률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글로벌하게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가 활성이 되면서 이러한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의 시계열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시계열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만 이러한 급작한 변동성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을게요. 미국 ETF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 조율을 잘 못했나 봅니다. 다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괜찮은 상품들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또 쫓아오시는,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 금요일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오늘 함께했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